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아침이 왔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밖은 밝았고 비는 그친 듯했습니다. 멀리서 차들이 길을 따라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나가지 않았다면 다른 날과 같았을 겁니다. 지금 그 길을 달리고 있을 테고 가끔 조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자를 지나칠 겁니다. 예쁜 여자를 지나치며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나중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함께 살았고 각자는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연히 또는 분노에 휩싸여 또는 재미 삼아 살인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는 어머니가 제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 미래만 상상했을 뿐,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를 상상했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죽고 더 이상 제 삶에 간섭하지 않을 때, 제 진짜 삶이 시작될 때 무엇을 할지 예상했습니다. 선택. 하지만 나는 그녀가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그녀를 죽이는 것에 대해 환상을 품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녀를 내려다보았을 때 목이 조여왔다. 침대 옆에서 발견한 면도날을 여전히 잡고 있는 내 손을 흘끗 보았다. 뼈가 수축하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었다. 너야. 살인자는 너야? 너야. 내 맥박이 빨라졌다. 절망이 내 뱃속 깊은 곳에서 타들어가 식도를 타고 올라갔다. 내 입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곧 그 소리는 웃음으로 바뀌어 피로 물든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무언가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에서 떨어졌다. 땀, 피, 눈물. 나는 살인자였다. 나는 내 어머니를 죽였다. 그 모든 공황과 불안과 노력 끝에 이것이 내가 발굴한 빌어먹을 진실이었다. 잠깐. 아래를 봐. 내 마음이 말했다. 나는 위에서 나를 보았다. 미친놈이 그의 어머니의 몸 위에 무릎을 꿇고 웃음의 앞뒤로 흔들렸다. 나는 머리를 옆으로 돌렸다. 죽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맞이하며 뭐가 그렇게 웃기니? 라고 물었다. 10년 전 동숭동 영화관에서 했던 것과 똑같았다. 어찌 감히 내 아버지의 것을 가져가. 나는 내 손에 든 면도날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이니셜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녀의 검은 동공이 순식간에 커진 모습, 그녀의 눈이 튀어나온 모습, 그녀에게서 분노가 뿜어져 나온 모습을 기억했다. 그것 때문인가? 내가 감히 아버지의 면도날을 가져갔기 때문인가? 유진, 너는 살 자격이 없어. 아버지의 면도날을 가져간 것이 어떻게 죽음을 의미할까? 왜 그녀가 내가 자살해야 한다고 결정했을까? 그것이 그녀가 정말로 내 목에 면도날을 대었던 이유일까? 결국 그것은 그녀의 삶은 단축되었다. 하지만 이제 내 삶도 효과적으로 파괴되었고 그것은 모두 죽은 사람의 면도날 때문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집에서 쥐를 발견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내 주머니에서 면도날을 꺼내기 전에 내가 면도날을 숨겼다면, 만약 내가 그것을 내 손바닥이나 소매에 쑤셔 넣을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피할 수 있었을까?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나는 시간을 되돌리고 인생의 궤적을 바꿀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각도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세 번째로 고개를 저었다.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초현실적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노려보았고 내 손가락은 면도날 위에서 꿈틀거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싶었다. 그냥 누워있는 대신 스스로에게 설명해. 어떤 기분이야? 25년 동안 아들의 삶을 통제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파괴하는 거야?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8까지 세었다. 내 머릿속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고 현실이 초점으로 들어왔다. 끝없는 두려움이 돌아왔다. 내 시선은 마치 자기장 속의 전자처럼 시계 방향으로 집을 돌았다. 주방, 계단, 혜진 방문, 구석에 있는 열쇠 캐비닛, 시계. 그것은 어젯밤에 울렸다. 1번, 2번, 3번. 나는 숨을 멈췄다. 나는 자정에 방파제를 떠났지만 오전 3시에 내 방으로 올라갔다. 어머니가 계단에서 나를 붙잡은 후 방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즉, 나는 오전 2시 30분경에 집에 도착했다. 어떻게 2시간 30분이 걸렸을까 집에 가는 길? 팔에 털이 곤두섰다. 이제 뭔가 알겠어? 그래서 엄마는 새벽 1시 반쯤에 혜진이와 이모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자정부터 2시 반까지 뭘 했을까? 어디에 있었을까? 엄마, 내일. 아침에 다 말해줄게. 내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튀어나왔다.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그녀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제 아침이 되어서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정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피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발작을 일으켰을까? 아니면 공사장에서 발작을 일으켰을까? 그러면 내 운동화가 진흙투성이가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왜 깨어 있었을까? 내가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왜 내 주머니를 수색했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녀의 지나친 신문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질문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나는 근본적인 미스터리에 도달했다. 어머니는 어젯밤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 정말 면도기 때문일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분명했지만 그 모든 일의 이유는 여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밝혀낸 망가진 진실은 그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눈의 뒤쪽이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누워있고 싶었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이 불안해져서 이 엉망진창을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포기하고 감옥에 가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기억했다. 혜진이 곧 돌아올 거야. 나는 오전 11시경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3시간이 주어졌다. 그때까지 내가 사건의 밑바닥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의 목소리가 이렇게 조언했다. 혜진은 살인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야 한다 장면. 먼저 나는 정리해야 했다. 그런 다음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낸 후에 나는 전 세계의 살인자들을 화나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자백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나는 면도기를 옆 탁자에 놓고 어머니의 침실로 들어갔다. 어떤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 방은 그런 것 중 하나였다. 아버지와 유민이가 살아계실 때 우리 방배동 집과 똑같았고 그들이 돌아가신 후 15년 동안 살았던 인천의 상가 건물과 똑같았다. 가구와 배치도 똑같았다. 가장 오래된 것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책상이었다.
나는 그 옆에 멈춰서 성모 마리아의 동상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투쟁적인 인물이었다. 자비의 성모라는 별명을 속이고 그녀의 맨발은 뱀의 목을 밟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시계, 펜과 연필이 들어있는 도자기 컵, 그리고 어머니가 서재에서 가져온 2권의 책이 있었다.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이 책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어젯밤에도 여기 앉았을 것입니다. 펜은 책상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었고 그녀가 달려나갔을 때 갈색 담요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자 밑에 있던 담요가 조금 작았기에 린넨 옷장을 열어서 몇 배는 크고 두께는 목욕 타월만 한 짙은 파란색 담요를 꺼냈습니다. 침실 밖에 담요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할 건가요? 어머니의 검은 눈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의 바위처럼 축축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시선에서 돌이킬 수 없었다. 내 몸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질책했다. 나를 어떻게 묻어야 할지 말고 다른 생각은 없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 이게 커피를 쏟는 것과 다르다는 걸 모르니? 알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알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유용한 말을 하세요. 왜 나를 죽이고 싶었는지 말해주세요. 아니면 이유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하세요. 적어도 힌트라도 주세요. 생각을 비우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과 그것을 수행해야 할 순서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이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시선에서 시선을 떼어 그녀의 가슴에 고정했다. 나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응고된 피 덩어리를 치우고 어머니의 어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눈이 뜨여 있고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그녀는 잠을 잘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안녕을 말한 것일까?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